안녕하세요. 손글씨 쓰는 예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이 잡지를 읽고 손글씨를 써봤어요. 캔들을 켜놓고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까 저랑 같이 월간 에세이 읽으면서 만년필 글씨 써보도록 해요. 1987년 창간된 월간 에세이는 다양한 인터뷰와 에세이들이 있는 잡지예요. 요즘 저는 전자책을 주로 보다가 종이책을 만지니까 참 좋네요. 제가 읽어보고 좋았던 부분을 같이 나눠볼게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나의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정말로 어른들은 아이 친구의 목소리가 어떤지,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가 아니라 키가 몇인지,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학원비를 얼마나 내는지 더 궁금해한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중학생 시절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매일같이 공감할 일이 생긴다.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도 사람들은 늘 어느 회사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갭 투자를 해서 최근 얼마를 벌었는지, 어제는 어느 동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최근에 이사한 집이 몇 평인지, 값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게 정말 궁금한가? 하고 나는 의아해한다. 이런 대화는 정말이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든다.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한다. 망원경을 발명하고 지동설의 유력한 증거를 여러 찾아낸 갈릴레이의 시대부터 과학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자연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팩트의 의미로 숫자라는 엄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못하면 과학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만 하는 데 비해 생물학에서는 언제든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다. 수학이라는 언어가 살짝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생물학도 과학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단순하고 기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허다하다. 굳이 생물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은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2 곱하기 2가 반드시 4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 대한 멸시이자 족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2 곱하기 2가 5일 때 더 훌륭하지 않느냐고 그는 반문한다. 숫자에 집착하는 삶은 오히려 인간의 의지가 투영되지 못하고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숫자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있다. 바로 이오니아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도 이름이 남아있듯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수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숫자의 절대성과 완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그는 자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제자 하나를 몰래 우물에 빠뜨려 살해하기에 이른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힘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피타고라스뿐만은 아닐 것이다. 13일의 금요일을 무서워하거나 건물의 4층 대신 F층이라는 표기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손 없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수십만 원 더 비싸게 매겨지는 것에 사람들이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탐탁지 않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130으로 나왔다. 고혈압은 아니지만 약을 먹으며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누가 그러더냐고 하니 위암도를 계산해 놓은 통계가 말해준다고 한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와 처신의 근거가 숫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는다. 사람들이 숫자에 얽매이는 이유가 그것이 정말 신비하고 대단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일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TV 광고가 있다. 거기서 사람들은 드디어 감춰둔 속내를 보인다. 숫자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 멋진 말이 왜 광고 문구에서 나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겠거니 짐작해 본다. 이 에세이에서는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투자나 주식 같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형편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러스트도 되게 좋고 공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카톡 생일날 새벽 미국에 있는 딸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귓가를 건드렸다. 첫 축하 인사. 기분 좋은 소리다. 그날 하루 여러분들로부터 분이 넘치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 수십 년 얼굴을 못 본 옛 동료에서부터 동네 문화교실에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주민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몇 줌 활자의 축복을 담아 보냈다. 물론 거기에는 생일 같은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실어 나르는 오지랖 넓은 페이스북이 한몫했다. 하기야 정보를 노출한 건 나 자신이니 페이스북을 나무랄 일도 아니다. 가깝고 먼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사를 받으며 새삼 깨달은 게 있다. 멀리서 온 소식도 반갑지만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가족의 축복,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이 얽혀서 사는 가까운 동료들이 보내는 인사,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해주고 자존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런 힘은 사실 모두 반경 5m 이내에서 나온다. 가장 성공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한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 설사 밖에서 미움을 받아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세상이 외면하고 모두가 배척해도 가족이 굳건하게 믿어주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전공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홍보나 광고 같은 메시지는 모두 먼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물건을 팔거나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면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자기의 본 모습을 잘 아는 사람에겐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그들에겐 홍보가 통하지 않는다.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다 이상하다고 한다. 그걸 봐주고 견뎌내며 심지어 좋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실로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좋은 글쓰기에 철칙이 있다. 그건 글감을 반경 50m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다. 글이란 다름 아닌 개인의 성찰이자 자기다움의 천명이다. 자기의 시선과 생각이 머물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문장력으로 무장해도 허공을 휘젓는 듯 공허한 글이 되기 쉽다. 서툴러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갈 때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글쓰기를 가르쳐보면 자신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고 먼 곳에서 멋진 글감을 찾으려고 애쓰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영국 작가의 헨리 제임스가 한 이론스의 경험이 1톤의 일반화보다 낫다는 말을 들려준다. 청소의 달인들이 들려주는 정리의 비법도 비슷하다.
이들은 우선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치우려고 조언한다. 당장 손이 닿는 것부터. 예를 들자면 오래된 치약이나 칫솔, 안 쓰는 로션을 버리고 정리한 후 그 다음 옷으로 넘어가 안 입는 옷을 정리하고 그 다음 집기로 넘어가 눈앞에 가까이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 없거나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거나 주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는 그런 식이다. 만약 내가 연구실을 정리한다면 가장 먼저 책상 위에 필기구부터 정리하고 손이 닿는 학용품을 정리한 후 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 테이블이나 화분을 옮겨가며 정돈하면 될 것이다. 늘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살고 싶으면 사실 반경 몇 미터만 깨끗해도 충분하다. 가까운 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아마도 가장 끝까지 내 곁에 머무를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약하고 병든 후에 초라한 몸을 기댈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나 또한 그들에게 때론 통곡의 벽이 되어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우산이나 바람막이처럼 세상 풍파를 막아주는 쓸모있고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동안 수십 번의 생일을 맞으면서 유독 올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내가 확실히 나이 들어가는 게 맞나 보다. 이 글은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님이 쓰신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는 글이었고요. 가깝고 먼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았던 글귀였습니다. 월간 에세이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저녁의 힐링 시간이었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글씨로 삶을 디자인하는 작가 임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